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종사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문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샛길 아닌 샛길로 잠깐 샜는데, 그게 이제 샛길입니까? 그게 샛길입니까? 큰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자, 오늘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주 토요일 법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했죠. 문제를 내고, 토요일 법문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전원 다 와서 참문을 했어요. 참문을 안 한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중에 참문을 하러 오신 분 중에 정확하게 대답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정보살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야정보살은 지혜가 이제 굉장히 밝아질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부에 있어서도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굉장히 밝아질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혜가 밝아진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혜가 밝아진다는 것은 그 지혜를 어디에 쓸까요? 지혜가 밝아지면 그 지혜를 어디에 쓸까요? 도양. 지혜가 밝아지면 그 지혜를 어디에 쓰겠노? 무슨 지혜라도 어디에 쓸까? 좀 들리도록 이야기해봐라. 응? 어디에 쓰노? 그 당연하지. 지혜가 밝아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본래 다 해탈되어 있는데, 본래 다 해탈되어 있는 것만 안다면, 스스로 해탈되어 있다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그렇죠? 그런 사실만 깨닫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고뇌가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물론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부산은 다행히 청정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죠. 제가 이제 매스컴을 보니까 신문이나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또 TV 뉴스도 듣고 또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접하고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던가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고, 그건 누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만드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러나 아마 한편으로는 최근에 보니까 대구까지 갔다 온 부산의 연제구 사람들이 그 대구에 같이 동행했던 분이 아마 확진자로 이렇게 판정이 난 모양인데, 그래서 연제구에 와서 어디에 둘렀다 하니까 많이 두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학교에 이제 다니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이틀인가 며칠인가 쉬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일주일을 쉬게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별 다른 증세가 없는 모양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부산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가 청정 지역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뭐 어떤 인연되는 사람들이 부산 구석구석을 다녀갔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인연 따라가거든요. 그게 뭐 걱정을 태산같이 한다고 뭐 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방비하고 또 방비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방비도 해야지.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일단은 인연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인연법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자와 접촉했는데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은 그 원인으로, 그 인연으로 나는 환자가 안 됐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지 않은 인연으로 환자가 됐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환자가 되고 싶지 않다 하면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이고 뭐 헛개비인데 뭐 걸리면 어때? 물론 헛개비인데 걸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뭐 걸리면 그래 뭐 죽으면 뭐 어때? 인연이 뭐 살 인연이 그거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고, 그렇죠? 생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까지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마스크 끼고 손 열심히 닦고 소독제 열심히 바르고, 가능하면 환자가 있을 법한 데는 가지 말고, 중국 우한 같은 데는 가지 말고,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차단시켰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별별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모습을 생각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뭐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러면 또 낫게 해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또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괴로운 거는 괜찮은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더 괴로워한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인연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인연법을 확실히 안다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일단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두 번째는 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왜? 그 상황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래, 그거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된 거, 응? 생각은 다 다른 거 아니야? 헛개비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데 헛개비인 줄 알고 대처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나가야지 수행자로서 제대로 한 세상 사는 거거든요.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주 쉽죠. 그런데 이제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벌어진 모습만이 전부 단 줄 알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허망한 모습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노? 이렇게 될 거고, 수행을 잘 하는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 안 하는 사람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수행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수행뿐이라는 이야기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다 때려치워보고 뭐 그냥 수행만 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할 일이 수행뿐이다 이 말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할 일이 수행뿐인 거 맞아요. 응? 근데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 다는 아니고 한 80% 정도 제 방에 개별적으로 왔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날 못 왔거나 또 그날 들어왔지만 기어코 오늘 내가 단판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마치고 제 방장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칼을 한번 빼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이후 오늘까지 제가 이 시간 이전까지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고 메시지 보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화나 메시지는 100% 사양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데 꼭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사양합니다. 이 공부는 목숨 걸어놓고 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이제 오늘 마치고 나서 또 개별 참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지난번 시간에 그 유튜브를 듣지 못했거나 또는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 제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제일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면 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래가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다시 한번 해보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물론, 이제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자, 이제 말해봐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걸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만약에 법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건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답할 수 없죠.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문제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낌이 있다면 큰 공부가
되리라고 짐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방법이거든요. 설사 초학자라 하더라도 완전 초학자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제시하고 또 딴 이야기도 이제 해봅시다. 예를 들면,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분이 탁 들어오면 제가 그분이 빙의가 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혜인이 방에 탁 들어오면 혜인, 내가 지금 혜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러쿵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해봐라. 이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제 기억이 생생하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지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개변을 참문하는 식으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어서 딱 입을 열고 싶어도 제가 여기서 맞다 틀렸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달싹달싹 하더라도 잠깐 참으시고 요 법문 시간 마치고 참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온갖 모습, 자, 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내 눈앞에 여러분들이 냅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이 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맞습니까? 예. 예.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 분은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돼요.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 안 할게요.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요게 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문을 오랫동안 듣고 적어도 뭐 여러 번 듣고 지난번에 용맹정진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죠. 왜 그렇느냐?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 이야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도 혹시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여러분들 대신에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입니다. 나도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이제 지나간 본문들을 많이 들어보시면 돼요. 나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유튜브에 오른쪽에 누르니까 뭐 정렬하는 게 있더라고. 정렬하는 것 중에 그 가장 최근 순서로 이렇게 정렬하는 게 있어요. 정렬을 바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용맹정진 때 제가 그 9시간 법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11시간 했을 거예요. 11시간 했는데 11시간의 법문이 2019년 겨울 용맹정진 그게 이제 완능록이었거든요. 겨울 용맹정진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번호를 참 이렇게 먹여놨어요. 1번부터 조금 길지만 1번부터 다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법문 들을 때는 절대 딴짓하면서 듣지 말고 뭐 설거지하면서 듣는다든지 청소하면서 듣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듣는다든지 운전하면서 듣는다든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걸 빠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집중해서 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거기에 왜 이랬을까요? 하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묻는 질문도 있고 전체적으로 묻는 질문도 있죠. 왜 이랬을까요? 하고 또양 이야기해봐라.
김남희 보살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물은 게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딱 중지했다가 질문을 적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스스로 어떤 결론에 이르면 다시 이제 법문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시면,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사실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잠깐 참겠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보시면, 그래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꿈속의 꿈 같은 것이구나. 응? 생각으로 만드니까. 내만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생각으로 만들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한문으로 된 용어지만 그걸 번역하면 진짜의 모습, 응? 실체, 진짜의 본래 모습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의 본체, 실제 모습. 근데 이 주장자의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그러나 자꾸 들으면 언젠가는 이제 이해가 가겠죠.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면 세상을 헛살은 거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내가, 여러분들도 내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야.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내가. 그러면 나는 뭐지? 이 육신인가? 알고 보니 육신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나는 뭐지? 여기 문제였어요. 그렇죠? 여기 문제였어요. 그러면 나는 뭐지? 하고 제가 말해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본문 들어서 이제 외워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방에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빙의가 돼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 라고 한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빙의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해가 들어왔다 이러면, 자, 내가 정해다 지금. 그러면 내가 정해다 하고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정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고, 자, 그렇다면 나는 뭐지?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빙의가 된 것처럼 해서 그대로 이야기한 이유가, 들으면서 느끼는 수준까지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근데 거기서 탁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지를 못하고 새길로 빠집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웠지만 아마 그게 조만간에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느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그냥 지혜가 막 자라날 거예요.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빠른 문제입니다.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눈앞에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나도 내라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뭐지? 내가?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그러면 뭘 나라고 하겠어요? 응? 나라고 할 수가 없죠.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자, 이제 문제는 나갔고, 다시 문제를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서 외워라. 그랬는데, 다 외웠겠죠. 자, 여기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쭉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같이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 달, 별과 땅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느냐 하고 이제 선사께서 이걸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인이 답하기를 다른 천체와의 인력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인력 관계란 말이냐? 이 당처는 무위법에서 유위법이 굴려지는 소식처이니 묵중한 땅덩어리들이 허공 중에 떠도는 것은 인력관계의 앞소식임을 너는 모르느냐? 세종께서 이 문제 해답을 이 건강경에도 밝혀놨는데 나무 지혜를 빌리지 말고 너의 스스로의 지혜로 깨쳐서 알뜰한 살림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가되 벽에 그려진 복숭아가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 달, 별과 땅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느냐.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혜를 제대로 가졌다면 시비를 한번 걸어야 됩니다. 묵중한 해, 달, 별, 땅덩어리라 그랬거든요. 묵중한 해, 달, 별, 땅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분별 아닙니까? 그거는 분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달라들어야 되거든요. 묵중한 별, 지구, 묵중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무슨 까닭으로 풀과 나무도 잘리지만은 돌과 쇳덩어리도 끊기느냐. 근데 여기에 답은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무위법에서 유위법이 굴려지는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묘용의 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묘용의 도리.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마라. 응? 모습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 모습을 쓸 줄 아는 놈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보세요. 무슨 까닭으로, 그러면 여기에 뭐 해, 달, 별, 땅덩어리가 안 떨어진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한 적이 있어요? 없죠? 걱정한 적이 없죠. 아니, 신경도 안 썼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까? 첫째, 모습은 인연 따라간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면 해가 이제 공중에 떠 있고, 막 무겁다 칩시다. 무거운지 뭐 가벼운지 뭐 알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재봤습니까?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뭐 무거운지 가벼운지 뭐, 응?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중량이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밝혔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무겁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무겁다는 표현 자체가 아르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겁다고 생각되어지는 해, 달, 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습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바꾸면 그런 모습들의 이유가 뭘까요? 응? 그런 모습들의 이유는 뭐기는 뭡니까? 이것이 일어난 것이지. 원인이지. 어떤 원인이 있겠죠. 모습은. 응? 그럴 만한 원인이 있겠지.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뭡니까? 그럴 만한 원인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찾아보면 다 원인은 있을 거예요. 모습이 달이 떠 있고 해가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 원인 없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죠. 자, 단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내가 보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보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똑같이 생각하느냐. 내가 관심이 없다면 똑같이 관심이 없느냐. 똑같이 않지요. 왜 똑같이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관심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금성이 굉장히 뭐 반짝인다 그랬잖아요. 금성이 굉장히 반짝인다. 별 중에. 그러면 그 반짝이는 금성을 보고 반짝여서 좋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짝여서 싫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생각보다 많이 반짝이네. 생각보다 작게 반짝이네. 그런 모습에 관한 생각은 전부 각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그 모습은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걸 뭐 무슨 인력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그런 모습은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야. 이렇게 생각이 가야지 제대로 생각이 가서 지혜가 발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사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해놓은 것은 그것은 묘용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에 붙지 말고 그건 묘용의 도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바탕 자리가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자리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의 지혜로서 밝혀내도록 이제 유도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탁 등장하면,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들이 모습을 탁 접하면 우선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모습은. 두 번째, 그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렇게 되면 모습에 쏘가 넘어갈 일이 없죠. 중생심이 항상 수많은 모습을 맞닥뜨려 가지고 고뇌하는 것, 고민하는 것, 고민하는 것은 딱 그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진짜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모든 고민거리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고민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 구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 무슨 까닭으로 풀과 나무도 잘리지만 돌과 쇳덩어리도 끊기느냐 이러니까 학인이 약하기 때문에 굳센 놈에게 잘리고 끊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풀과 나무도 잘린다. 돌과 쇳덩어리도 끊긴다. 자, 이런 모습을 접할 때는 우선 어떻게 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없구나. 풀도 잘리고 나무도 잘리고 돌도 끊기고 쇳덩어리도 끊기고 끊길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따져서 뭐 하려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걸 따져서 뭐 하려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그 끊어지는 모습과 끊긴 모습은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러면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말하자면. 그러나 과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이유를 또 찾아내겠죠.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증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돌이 잘린다. 그럼 돌이 왜 잘리느냐? 무엇에 의해서 잘리느냐? 뭐 탄성 개수를 낸다든지 그 이제 아주 그 단단한 성질 그런 걸 개수를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어떤 것이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이제 이것도 이제 묘용의 도리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선사께서는 묘용의 도리로 이제 답을 이렇게 했어요. 풀나무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잘리고 끊기는 것은 굳세고 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마라. 풀나무 돌덩이 쇳덩어리 따위의 압소식인 그 당처가 빈 성품이다 이랬어요. 당처가 빈 성품이라 이러니까 풀나무 돌덩어리 이런 것이 나온 곳이 빈 성품이다 이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풀, 나무, 돌덩어리, 쇳덩어리 자체가 빈 성품이거든요. 왜 빈 성품입니까? 비었다 이라면 책을 많이 읽거나 좀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었다는 한 생각, 비었다는 고정관념. 이 빈 성품이라는 것은 진짜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성품이라. 왜 진짜 성품이 없습니까? 풀, 나무, 돌덩어리, 쇳덩어리의 진짜 성품이 왜 없습니까? 임나인보살 왜 없어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척척 나와야 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성품이 없어. 그래서 빈 성품. 그래서 그 당처도 빈 성품이기 때문에 법에 쫓아서 잘리고 끊기는 것이다. 어떤 법에 쫓아서? 인연법에 쫓아서 잘리고 끊긴다. 그래서 강약, 앞의 소식인 무위법에 강약인 유위법이 따로 없으니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며 오는 소식부터 알아라 이랬어요.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오는 소식. 구리로 만든 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오는 소식. 구리로 만드는 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올 수 있습니까?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뭐 온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뭐 돌사자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돌로 만든 사자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구리로 만든 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날아온다든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니까 돌사자가 새끼를 낳네 하면 낳는 거야. 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돌사자가 새끼를 낳네 하면 낳는 거고, 내가 구리로 만든 새가 머리를 흔들면서 날아오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만든 거야. 그게 맞는 사실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실이 맞을까요? 내가 만드니까 그렇지. 모습은 전부 내가 만드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럼 세상에 안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야. 고정관념이 깨지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 소식부터 알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문제가 무슨 까닭으로 숱한 세계 인류 중에서 꼭 같은 사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학인이 그랬어요. 불균등한 조건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뒤바뀐 소견만은 고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의법인 차별상은 무의법인 평등선 위에서 아무 걸거침도 없이 제멋대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용돌이, 그게 묘유인 차별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왜 숱한 세계 인류 중에서 꼭 같은 사람이 없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똑같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과학적으로 요즘은 뭐 시험관 나기 이래가지고 만들잖아요. 똑같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왜? 원인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결과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또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설사 모습이 같아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정말 세포 염기서열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포 배열이 하나의 세포도 틀리지 않은 쌍둥이를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만들었다. 꼭 합시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쌍둥이를 만들었다. 그럼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그 쌍둥이를 보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쌍둥이를 보고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네 하는 사람이 판단하거든. 이렇게 생겼네 하는 사람이 뭘로 판단합니까?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쌍둥이를 보고, 요놈 쌍둥이 한번 보고, A라는 쌍둥이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B라는 쌍둥이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설사 모든 세포 분열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쳐다보는 내 생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 절대. 그 이야기는 여기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이제 차별상이 달라진다, 이런 뜻인데, 차별상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전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꽃 같은 모습이 없는 것은 절대 평등선 위에서 피고 맺어지는 이름뿐인 차별의 꽃이요 열매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구멍 없는 피리 소리의 높낮음도 듣게 되리라. 구멍 없는 피리 소리. 구멍 없는 피리 소리 이제는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겠죠. 남시 들을 수 있겠죠. 구멍 없는 피리 소리. 피리에 구멍이 다 있잖아. 응? 가만히 있자. 세훈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바이올린. 줄 없는 바이올린 소리 들을 수 있겠나? 응? 줄 없는. 이 줄 없는 바이올린 소리 낸 적 있나? 있나? 세훈이가 바이올린 이렇게 켤 때 줄 없는 적이 있었나? 있었구나. 줄 없이 바이올린 소리를 낸 적이 있어. 아니 하나 줄 말고 어쩌다가 톡 떨어진 하나 줄 말고 바이올린 줄이 4개인가? 응. 그 4개가 다 없는 상태에서 소리 낸 적이 있나? 없나? 바이올린 줄 4개 다 없어서 소리 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낼 줄 안다. 가르쳐 줄까? 그러면 내가 바이올린 대가한테 이거 참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소문 내지 마. 전국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올라. 4줄이 없어도 다 끊어져도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왜 그렇게 켤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면 되지. 바이올린이야. 줄 없어. 잘 만들죠? 근데 소리를 안 내도 저는 만듭니다. 마음속으로. 속으로. 아주 심각하게 할 수 있어. 웃으면서 할 수 있고. 결국은 뭡니까? 그런 소리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구멍 없는 피리 소리의 높낮음을 왜 우리가 못 듣겠습니까? 응? 구멍이 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제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처음에는 그런 말이 나오면 눈앞이 캄캄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 그랬지만 그거 별 말이 아니에요. 무슨 까닭으로 가만히 있자. 이거까지 합시다. 딱 합시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은 쑥새에 놔두었던 색신의 모습을 모르느냐? 왜 전생의 육신의 모습을 모르느냐? 응?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생의 모습이 궁금합니까? 혹시? 응?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응? 전생의 모습이. 전생의 모습이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생각을 일으킨 것은 비유하면 얼음 위에 글씨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얼음 위에 글씨 써놨는데 글씨가 이제 얼음이 녹아버리면 글씨가 없어지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그동안 온갖 일을 다 했어. 근데 육신이 없어지면서 얼음이 녹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씨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는데 사실은 그래서 전생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근데 대충 기억은 이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대충 기억을 합니까? 전생을 알려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그건 인연법이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자, 지금이 만약에 저것이라면 이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재미난 게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턴가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듣고 그거 들을만 하네. 좀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네.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칩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무단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유 그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 마치고 치 아프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그럴듯하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분들은 과거에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뭐 말도 안 소리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인연이 안 된 거고, 인연이 안 됐다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듣고 뭐 참 괜찮다 하는 사람이나 아이고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하는 사람이나 다 인연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혀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인연이 안 됩니다. 막 욕하는 사람도 인연이 돼요. 무슨 쓸데없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이래 참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뭐 유튜브에 가면 100시간 이상 있잖아요. 무슨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이래 많이 해놨노? 그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인연입니다. 그런데 인연이 안 되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든지 말든지 누가 유튜브에 들어봐라 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아직 인연이 안 되는 경우. 어쨌든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과 한 번은 인연이 되어야지 나중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듣고 이거 정말 들을만하다 한다면 뭐 인연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뭐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한번 들어봐라. 그래도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인연이 안 되는 사람. 듣고 나서 욕해도 인연은 됩니다. 그 욕한 것이 다음에 인연이 되어서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한 100년쯤 지나서 인연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건강경에도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있는 사국의 기절이라도 하나 지니고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 공덕은 다이아몬드를 뭐 지구보다 큰 다이아몬드 100만 개 남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재산을 주어도 그 재산은 뭐 내 육신 가졌을 때 결국 100년 동안밖에 인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수행 인연은 그 사람을 완전히 그런 온갖 재산과 권력과 그동안 자기가 원했던 모든 모습들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을 심어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경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겁니다. 요게는 이제 너는 마음에 얻는 바가 없으면 돌말이 신만리를 뛰어가는 줄로 알아라. 돌로 만든 말이 신만리를 뛰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법문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눈앞이 캄캄하네. 돌말이 어째 신만리를 뛰어가노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는 세월이 이제 알겠지. 돌말이 신만리 뛰어가는 거 볼 수 있겠지. 확실히 볼 수 있구나. 그러면 네 재주가 비상한 거 아이가? 네 신통이 아주 굉장하네. 돌말이 신만리 뛰어가는 것도 볼 수 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조금 여기서 끊읍시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